우리 지난 시간까지 incompressible cold flow 어떤 판이 있고 이 어떤 유동 만약에 두 판이 플레이트가 멈춰 있다면 이 내부에는 어떤 유동도 없을 겁니다. 근데 위에 놈이 어떤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E라고 되어 있죠. 속도로 움직였을 때 이 놈이 마찰로 인해서 점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속도 분포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continuity, momentum equation을 가지고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속도 분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을 같이 고려하게 된다면 이 내부의 유동이 이와 같이 뭐 온도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위아래 온도가 같다면 같은 온도 분포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온도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온도 분포를 가지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T2, T월이라고 했을 때 이 온도 분포가 뭐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마찰로 인한 어떤 에너지의 소산, 그걸 우리가 비스코스 디서페이션. 이 내부의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 열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유동의 속도 분포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점성 마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온도 분포는 이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걸 쭉 이렇게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을 이제 모멘텀 드리븐 플로우라고 부르고 마찰로 인한 어떤 마찰열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tinuity, momentum equation, energy equation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지배방정식도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첫 번째 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속도 분포를 얻을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얻은 속도 분포를 여기다 대입을 함으로써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도 분포를 구해보면 속도는 이와 같이 직선의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속도는 위아래 속도 조건에 따라서 이 경계 조건이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다. 그럼 쉬어 스트레스는 얘를 y로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타우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모든 곳에서 쉬어 스트레스는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죠. 자, 여기에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간단히 표현한 식은 이와 같은 식이 되고 이 식은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플로 유동의 온도 분포가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어떤 컨덕션을 나타내는 거죠. 즉 열에 전달되는 것하고 요 놈은 뭡니까? 이 놈을 우리가 비스코스 디서페이션 이라고 부르고 이 둘의 합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컨덕션이 생긴다. 열의 전달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그죠? 그래서 마찰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컨덕션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어널러틱하게 풀기 위해서 약간의 조작을 하죠. 그래서 엔탈피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A와 B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콘스탄트 템퍼러처
월이라고 부르고, 또 이거 외에 만약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정해져 있는 놈이 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는 히트 트랜스퍼형 벽이 아디아베틱인 경우, 벽이 아디아베틱 월이다, 단열 벽이다, 우리말로 치면 단열 벽이 되겠죠. 벽이 단열 벽이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라운드 T, 라운드 Y가 즉 벽인 곳 0 또는 D인 곳, Y가 0 또는 D인 곳에서 히트 트랜스퍼라는 놈이, 아디아베틱이라는 게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Q 닷트는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좀 엄밀하게 써보면 그레디언트 T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Y로만 변화가 있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Y 라운드 T가 될 테고, 단열이라는 것은 이놈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뭐 미분 방정식 우리 풀 때 뭐 이와 같은 조건들이 노이만 컨디션이라고 부르죠. 저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계산, 미분한 양이니까 그죠? 결국 A 값을 결정하는데 저 식이 쓰여지겠죠. 그리고 저 문제에 벨로시티 앞에서 구한 속도 분포를 넣으면 우리가 엔탈피의 분포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표면에서의 어떤 열 전달 또는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열 전달은 같이 뭐 저 온도 분포를 Y로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양이고, 뭐 산수에 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와 아래의 온도가 똑같다 라고 하면 이런 2차 함수, 딱 중앙을 기준으로 한 2차 함수의 모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한쪽은 온도가 정해져 있고 한쪽은 아디아베틱 단열인 상태다, 그러면 온도 분포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는 수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T 아디아베틱 월 템퍼러처, 즉 단열벽 온도라고 해서 이건 외부 온도보다 높은 값을 가지겠죠. 그죠? 뜨거워는 지지만 즉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워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단열벽 조건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와 같은 온도 분포가 이와 같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열 전달. 즉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찰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때 위와 아래의 온도가 똑같다. 예를 들어 두 군데가. 그러면 이때 온도 분포는 그냥 모든 곳에서 온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지배방정식 입장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이케이션에 남는 놈 하나는 히 컨덕션이고 하나는 마찰열입니다. 두 개 합이 0인데 만약 마찰열이 0이라면 라운드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더하기 0이 되는 거죠. 이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떤 상수일 수밖에 없겠죠. 열 전달이 상수인 겁니다. 근데 위와 아래의 온도 분포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열 전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점성, 즉 마찰열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때 위와 아래의 온도가 같다 하더라도 이때 온도 분포는 이런 모양이 되죠. 즉 내부에 열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특정한 그 온도를 즉 열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놈은 중간에서부터 밖으로 양쪽 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속도 분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찰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그 크기를 비압축성 유동에서 저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다른 어떤 에너지의 규모에 비해서, 즉 내부 에너지, 이 유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마찰 에너지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비압 축성 유동, 특히 물 같은 거 이런 걸 다루는 기계과 쪽에 물 액체를 다루는 곳에서는 이 마찰열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않겠죠. 근데 꼭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결과적으로 이 열의 발생량은 이 D, 즉 이 사이 간격이 중요하죠. 그죠? 간격이 넓으면 열 전달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발생한 열도, 온도도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저 사이가 매우 작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베어링 안쪽이죠. 베어링이 안쪽 벽은 멈춰 있고 바깥쪽 벽이 매우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속도 V로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 유동도 이렇게 마찰이 발생하는 유동이 될 테고 이 사이의 간격 D도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열 전달도 발생하는 열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엔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이제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온도를 구해봤고 아디아베틱 월이 주어졌을 때 벽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 놈을 우리가 그렇게 구한 아디아베틱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월 템퍼러처를 아디아베틱 월 템퍼러처라고 부르고 그때 실제 외부에서 외부의 열적인 엔탈피가 갖고 있고 토탈 엔탈피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차이라는 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죠. 그죠? 운동 에너지가 외부에서 어떻게 주어졌을 때, 즉 위쪽 판이 UE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얘가 유체에 가해주는 에너지는 2분의 UE 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프란틀 넘버가 1이다 라고 하면 이 내부 에너지가 모두 열로 바뀌어서 T 아디아베틱 월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온도가 증가한 걸 보면 CP 곱하기 델타 T는 2분의 UE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 얘기입니다. 요게 이놈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입장으로 보면 이놈이 델타 T에 해당될 거고, 그죠? 그럼 델타 T라는 놈은 프란틀 넘버 ECP분의 UE 제곱이니까 즉 에너지의 증가량, 델타 엔탈피의 증가량은 CP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프란틀 넘버 2분의 UE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내부 에너지고 그 내부 에너지가 토탈 엔탈피로 즉 원래 주어진 운동량이 토탈 엔탈피 즉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정도가 프란틀 넘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을 이제 리커버리 팩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공기, 에어의 프란틀 넘버는 대략 0.7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운동 에너지 중에 70% 정도만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틀 넘버라는 게 결국엔 어떤 모멘텀이 주어졌을 때 그 모멘텀이 에너지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 내용이 뭐냐면 레이놀즈 어널러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 시밀러리티 상사성 우리나라 말로는 상사성이 similar 그죠? 유사하다 similarity라는 단어로도 되고 analogy 유사함 뭐 이런 영어로는 약간씩 다른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상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예를 들어 풍동 실험을 할 때 큰 놈 작은 놈이 있다. 그럼 이 둘의 레이놀즈 넘버가 같으면 이 두 유동은 같은 유동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놈에서 얻은 양력계수랑 작은 놈에서 얻은 양력계수가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진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Reynolds number similar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Reynolds analogy는 Reynolds라는 사람이 어떤 밝힌 유사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간에 어떤 유사함이 존재한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구했던 이 쿠엣 플로에 대해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 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둘 다 구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스킨 프릭션 마찰 계수, 표면 마찰 계수는 쉬어 스트레스를 동합으로 나눈 놈이죠. 쉬어 스트레스와 압력하고 비슷하니까 압력 계수, 프레셔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게이지 프레셔를, 그죠? 게이지 프레셔를 동합으로 나눈 놈이 압력 계수입니다. 그 압력은 노멀 스트레스고 타우는 쉬어 스트레스죠. 거의 같은 양으로 나누면 무차원화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타우, 월, 쉬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구했죠. 그죠? 쉬어 스트레스는 쿠엣 플로어에서 모든 곳에서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뮤 D분의 UE. 그죠? 자, 쉬어 스트레스는 타월은 뮤 D분의 UE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펴봤죠. 예를 들어 아디아베틱 월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온도 분포 말고 온도의 이 관계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Q 닷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식을 미분을 해야 되죠. 그죠? 자, T는 TE 플러스 ECP 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이 있고 여기에 D분의 Y 마이너스 D분의 Y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맞나? ECP PR UE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는 벽에서 열 전달되는 거를 유동의 어떤 에너지 양으로 나눈 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히트 트랜스퍼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면 왜 이런 정의를 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로 U H 이놈은 뭐냐면 흘러가는 U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흘러가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디아베틱 월과 이놈 간의 차를 이용해서 저 둘을 구해주는 놈인데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Q 닷트라는 놈은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Y 라운드 T니까 자, 이걸 라운드 T 라운드 Y를 구해 보면 Y로 미분하면 ECP 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 요 양이 되겠죠. 그리고 카파가 곱해진 겁니다. 마이너스 그죠? 자, 크기를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기준이 아디아베틱 월 템퍼러처에서 이 월 HW를 뺀 겁니다. 이게 HW가 아니고 HE겠죠, 그죠? HE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앞에서 뭐 이 문제의 이놈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CP가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놈은 2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사실 이 뭐로 이걸 무차원화하느냐 하고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CH,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ECP, 카파, 프란틀 넘버, UE 제곱이 오고 요 놈을 로 E, UE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 이렇게 나누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해보면 그리고 온도니까 여기에 CP가 곱해져야 되네. 그죠? CP가 곱해지는 거니까 잠깐만. 이 CP가 곱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나눠져 있던 놈이 이 앞에 식에서 CP를 곱해서 엔탈피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 놈은 여기 곱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E, CP, 로 E, UE 그 다음에 프란틀 넘버 UE 제곱 없어지고 그죠? 또 2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이놈은 이렇게 되고 이거분에 카파가 남겠네요. 그죠? CH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자 CF를 구했습니다. CF는 이 동합으로 나눈 놈이니까 로 E, UE 제곱분의 2배가 있고 뮤 곱하기 D분의 UE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UE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로 E, UE D분의 2뮤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자주 본 익숙한 무차원수가 있죠. 뮤분의 로 UL, 로 VL 그죠? V가 UE가 되고 L 길이가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길이 D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은 레이놀즈 넘버인데 길이를 저 높이 D를 기준으로 표현한 레이놀즈 수 분의 2 스킨 프릭션은 레이놀즈 수 분의 2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것이고 자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에서도 자 여기 로 E, UE가 있습니다. 근데 요 R이 D로 표현하는 로 E D를 미분했으니까 여기에 또 D가 또 빠졌네. 산수를 하다 보니까 다 빠졌네. D가 있고 여기에 D가 있죠. 그죠? 자, RED라는 놈은 로 E, UE, D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보면 CP가 오고 여기에 레이놀즈 수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뮤가 곱해지면 되죠. 그죠? 뮤가 곱해지고 값하고 오게 됩니다. 그럼 또 요만큼은 또 뭡니까? 이 놈은 프란틀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프란틀 넘버 곱하기 RED 분의 1과 같이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이고 쿠엣 플로일 경우에 이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레이놀즈 수 분의 2로 표현되고 히트 트랜스퍼 즉 열 전달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를 나타낸 놈은 레이놀즈 수 곱하기 프란틀 넘버 분의 1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열 전달 계수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프란틀 넘버 분의 1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식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란틀 넘버는 유체가 정해지면 결정되는 상수인데
스킨 프릭션하고 히 트랜스퍼는 경우가 어떻든지 간에 프란틀 넘버만의 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컴프레서블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뭐 컴프레서블 유동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유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보자면 스킨 프릭션이 큰 곳, 즉 마찰 계수가 큰 곳에서 열 전달 계수도 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풍동 실험을 했습니다. 풍동 실험을 해가지고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예를 들면 이런 분포를 가졌다라고 하면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도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값은 다르겠죠. 실제 그 값은 다를 텐데 그 비율이, 즉 문제마다 이게 2분의 프란틀 넘버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비율이 결국에는 어떤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된다. 문제마다 이 함수가 조금 저기 2분의 1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프란틀 넘버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래서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얘들의 비율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이고 모양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 프릭션, 마찰하고 열 전달하고 이 둘이 유사하다, 어넬러그하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레이놀즈 어넬러지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자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자, 마찰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속도의 구배가 있으면, 또는 내가 가만히 멈춰있는 유체에다가 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점착을 해서, 그죠? 위쪽 판에 붙어있는 유체는 물체의 속도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점착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분자 운동으로 놓고 보면 분자들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충돌을 해서 멈춰있는 유체다라고 하면 그 안에 분자들이 서로 막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평균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모멘텀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분자의 충돌은 분자 자체가 똑같은 속도 V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분자들은 끊임없이 막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도 있고 자기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균 속도가 V라는 얘기죠. 전체 묶음을 놓고 보면. 그래서 모멘텀이 전달되는 이 쿠엣 플로어 모멘텀 드리븐, 즉 외부에서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서 유동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모멘텀이 전달되는 이 현상 또한, 즉 또는 유체가 확산하는 이런 현상들이 모두 분자 충돌입니다. 에너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분자 충돌로 일어나죠. 그죠? 뜨거운 유체가 만약에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증가한다. 이건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즉 분자 운동이 아주 활발한 유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분자의 운동의 활성도를, 내부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찰이 일어나는 거하고 즉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모두 분자 운동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물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프란틀 넘버가 예를 들어 1이다 라고 하면 리커버리 팩터가 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가 1대1의 비율로 열 에너지로 바로 바뀔 수 있다. 얘기는 또 거꾸로 말해서
어떤 모멘텀이 전달되는 이벤트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벤트의 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유사하다. 즉 모멘텀의 트랜스퍼, 모멘텀 트랜스퍼랑 에너지 트랜스퍼. 뭐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또 물질이 확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똑같은 놈이죠. 결국 뭐 근본적으로 보면 분자 운동을 우리가 이걸 운동량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번역되는 정도가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이 프란틀 넘버라는 놈은 그 전달되는 비율을 표현한 놈입니다. 또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프란틀 넘버의 정의에 따라서 카파분의 뮤 CP입니다. 자, 그러면 자, 프란틀 넘버라는 놈은 카파분의 뮤에 비례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프란틀 넘버가 자, 카파라는 놈은 어떤 온도 구배가 주어졌을 때 열이 얼만큼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낸 놈이고, 뮤라는 놈은 속도 구배가 전달되었을 때 그게 마찰로 얼마나 표현되는지를 나타내는 놈이죠. 그래서 이 프란틀 넘버를 히트 트랜스퍼랑 모멘텀 트랜스퍼의 비로 생각하기도 하죠. 자, 레이놀즈 넘버를 뭐 점성력과 점성으로 어떤 힘이 발생하는 정도, 모멘텀이 발생하는 정도랑 또 운동 그 관성력이 발생하는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프란틀 넘버도 히트 트랜스퍼와 모멘텀 트랜스퍼의 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풍동 실험을 한다. 풍동 실험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익형이 있습니다. 이 익형 위에 윗면에 스킨 프릭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때 이 마찰력을 바로 결정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구배를 알아야 되고 표면에서 항상 속도가 0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찰 계수를 측정할 때 실제 풍동 실험에서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간단한 열선, 매우 작은 마이크로 단위의 열선을 배치해서, 그래서 물체 표면이 있다면 여기에 요 선이 여기에 이제 필라멘트 같은 거죠. 자, 이런 걸 이렇게 딱 설치를 해두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온도가 미세하게 바뀌겠죠. 그죠? 그럼 차가운 바람이 불면 열선의 온도가 낮아질 거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열선의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구리선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온도가 달라지면 저항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열선의 저항을 측정해 가지고, 즉 그건 또 거꾸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일정한 전압을 걸어놓고 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류를 측정하면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얘의 온도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온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열 전달량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열 전달량을 알 수 있으면 히트 트랜스퍼의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히트 트랜스퍼가 스킨 프릭션하고 레이놀즈 어널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히트 트랜스퍼의 분포가 어떤지를 알면 스킨 프릭션의 분포가 어떤지도 알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히트 트랜스퍼를 측정해 가지고, 즉 온도를 측정해서 마찰 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풍동 실험에 사용하는 마찰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실험을 할 때 적용되는 원리가 이 레이놀즈 어널러지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매우 신기한 얘기죠.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 전달이나 운동량이 전달되는 것, 이게 모두 다 한 통속이다. 그리고 그 비율, 그것들이 서로 전환되는 비율은 프란틀 넘버가 결정한다. 이런 어떤 이 점성 현상의 유체가 갖고 있는 점성 현상의 근본적인 내용을 지금 이 레이놀즈 어널러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컴프레서블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 compressible cooled flow. 자, 우리가 앞쪽에서 incompressible cooled flow 같은 경우엔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밀도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모멘텀 미케이션이다. 그러면 라운드 Y, 뮤, 라운드 U, 라운드 Y 에서 incompressible이면 뮤가 일정하니까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뮤를 밖으로 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이놈이 0이다 해가지고 속도분포를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바깥쪽에 위쪽이 움직이는 판의 속도 UE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온도나 어떤 밀도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밀도라든지 점성계수나 열전달계수 이런 놈을 우리가 상수로 둘 수가 없고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되고 이놈들은 대부분 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인데 서더런 로 같은 경우에 점성 계수에 관한 공식입니다. 자, 온도는 뮤는 점성 계수는 어떤 기준 온도, 예를 들어 온도가 288 켈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한, 이건 공기에 대해 적용되는 식입니다. for air. 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계식, 액체인 경우에 또 다른 관계식이 사용이 되는데 공기에 대해서 이래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우리 상온에서 공기의 점성계수는 대략 1.8 곱하기 10-5승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정해져 있고 이때 점성계수는 온도의 2분의 3승 여기 T가 있고 2분의 3이 있죠. 그죠? 온도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성계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T 플러스 110으로 나눠지니까 그죠? 딱 2분의 3승은 아니겠죠. 그죠? 어떤 구간에서는 2분의 1승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될 테고, 그죠? 온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는 2분의 1승의 기울기를 가질 테고, 온도가 낮을 때는 2분의 3승의 기울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컴프레서블 지배방정식은 속도 V방향 속도 0이고 X방향으로 변화가 없다 했으니까 방정식은 모두 똑같을 것입니다. 자, 지배방정식에서 X 모멘텀 이케이션에서는 요 식이 나오고 Y방향 모멘텀 이케이션은 압력이 0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쨌든지 간에 압력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에너지 이케이션은 인컴프레서블과 모양은 똑같습니다. 원래식 히 컨덕션과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의 합이 0이다. 이 관계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장 X 모멘텀 이케이션을 풀려고 보니까
이 뮤를 밖으로 빼내지 못하니까 속도를 지금 바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뮤는 온도의 함수죠. 뮤는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개의 채널이 요래 있고 요 판이 있고 요 위쪽이 u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 y 각 지점마다 온도가 다 다르죠. 그죠? 온도도 y의 함수고 그러니까 뮤도 y의 함수고 그죠? 속도도 y의 함수죠. 그죠? 얘들이 서로 엮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컴프레시블 유동을 풀 때는 속도장은 따로 풀고 온도장을 따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프레시블 플로우가 되면 더 이상 이 온도장을 즉 에너지 이케이션을 따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놈이 0입니다. 그죠? X 모멘텀 이케이션에서. 근데 이 뮤, 라운드 U, 라운드 Y는 뭡니까? shear 스트레스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0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shear 스트레스는 상수다.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shear 스트레스는 상수 값을 가진다. 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케이션에서 카파도 온도의 함수니까 밖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라운드 Y, 라운드 여기에 U가 곱해지고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는 타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풀어 써보면 U의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더하기 타우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로 나눠 쓸 수가 있고 근데 X 모멘텀 이케이션에서 이놈이 0이라고 했습니다. 라운드 타우, 라운드 Y가 0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항에서 남는 놈은 이놈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X 모멘텀 이케이션에서 타우가 상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상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상수 곱하기 속도의 9배가 온도 9배의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은 두 개의 식입니다. 하나는 타우가 상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타우라는 놈은 상수인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뮤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각 지점마다 온도 분포가 다 다를 거니까 각 지점마다 뮤도 다를 거고 라운드 U, 라운드 Y도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두 개가 곱한 놈이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케이션에서 라운드 Y, 라운드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는 여기에 있는 놈을 넘기면 마이너스 타우, 라운드 U, 라운드 Y로 식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문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속도 분포를 알고 온도 분포를 알면 그죠? 거기서부터 점성계수를 알 수 있고 카파를 알 수 있겠죠. 카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앞쪽에서 유체가 정해지면 프란틀 넘버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란틀 넘버는 카파분의 뮤 CP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수드렌 로에서 얻어진 뮤를 알고 프란틀 넘버를 알면 카파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파는 CP도 뭐 일정한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에어의 프란틀 넘버가 0.7이라고 생각을 하면 카파는 프란틀 넘버분의 뮤 CP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파에 관한 관계식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온도를 알면 뮤와 카파가 결정될 거고, 그죠? 또 뮤와 카파를 알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방정식을 풀면 다시 뮤와 t를 알 수 있을 거고, u와 t를 알면 또 뮤와 카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반복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미 이 자체로 왜냐면 카파가 온도의 함수고, 그죠? 근데 온도를 또 y로 미분한 놈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 자체는 비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푼다 라고 하면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뉴메리컬 솔루션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두 지점이 있습니다. y가 0인 곳이 있고 y가 d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y가 0인 곳에서는 u가 0이고, 그죠? y가 0이 아니고 d인 곳에서는 u가 ue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는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상수라고 치면 온도는 T월이 될 테고 요 위쪽은 TXE가 되겠죠. 엣지, 그죠? TW, TE 이렇게 값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값이 고정되어 있는 투포인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슈팅 메소드랑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슈팅은 뭐냐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타우가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 초기에 이니셜 컨디션으로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게스를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예측을 뭘 가지고 하면 될까요? 인컴프레서블 솔루션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 사이 유동이 인컴프레서블이라면 속도 분포가 이렇게 직선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속도 분포가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 사이의 온도 분포는 이니셜 컨디션으로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니셜 컨디션을 이래 주어지게 되면 속도가 주어져 있고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이용해서 점성 계수를 온도로 알 수 있고 카파도 온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해보면, 그죠? 계산을 해보면 안 맞겠죠. 이 방정식이 안 맞겠죠. 그죠? 그러면 자,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타우라는 놈이 결국엔 d분의 ue 뮤일 겁니다. 그죠? 자,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값이 아니라면 약간 값을 바꿔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가 0인 곳에서 타우 값을 게스를 예측을 하고, 그죠? 예측을 해서 제일 마지막 곳, 즉 y가 d인 곳에서 타우 값이 상수가 나오는 분포가 될 때까지 저 타우 값을 조금씩 바꿔서 즉 쉽게 말해 슈팅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슈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거 여러분 책에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매틀랩이라든지 심지어는 엑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슈팅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타우를 찾는 게 슈팅 방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타우가 결정되고 나면,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타우가 얻어지면
그때 온도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슈팅 방법의 제일 핵심은 저 타우 값이 상수다. 유동 영역 전체에서 타우가 상수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finite difference method,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finite difference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finite difference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0부터 여기가 y가 0이고 y가 d인 곳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내가 공간을 쪼가리 내면 되죠. 1D 문제처럼. 그죠? 1D 문제처럼 이렇게 공간을 쭉 쪼가리를 내고 여기가 y 1이 되고, 그죠? y 이제 요 임의의 점이 yi로 표현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i가 1인 곳, 여기는 뭐 내가 100개로 나눴다. 그럼 여기는 y가 100인 곳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정식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라운드 y, 뮤, 뮤, 라운드 u, 라운드 y는 0이씩, 그 다음에 라운드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더하기 여기 타우, 라운드 u, 라운드 y는 0. 이 두 식을 푸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볼 때, 첫 번째 식은 저 두 개로 나눴다. 자,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타우를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 이 식을 푼다라고 하면 여기 일정한 값이죠. 그죠? 꼭 뭐 이렇게 풀 필요도 없죠. 예를 들어 이 식 자체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예를 들어 타우라고 하면 라운드 타우, 라운드 y, 이걸 우리가 차분식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타우 i 플러스 1 마이너스 타우 i 뭐 j라 해도 되고, 뭐 이거 나누기 2 델타 y 같이 표현될 테고, 그죠? 자, 그러면 타우 i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뮤 i 플러스 1에다가 자, i 플러스 1이라는 점에서 또 기울기죠. 그죠? 그러면 이 놈을 라운드 u i 플러스 1 마이너스 ui 나누기 델타 y,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겠죠. 뮤 i 마이너스 1 델타 y 분의 ui 마이너스 ui 마이너스 1을 이 두 식을 2 델타 y로 나눈 거니까 이놈이 0이라는 관계식. 이 관계식에서부터 뮤와 u의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각 지점의 온도를 가지고 뮤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u와 각 지점에 ui, ti가 모두 이니셜로 초기 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 각 지점에서 뮤 i, 카파 i도 다 계산되겠죠. 이와 같이 두 식에 대한 차분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도에 관한 FDM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에너지케이션에 관한 FDM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에 관한 FDM을 풀면 속도의 다음 레벨에, 그죠? n 플러스 1레벨에 속도 분포가 나올 거고, 이걸 대입해 가지고 또 온도 분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온도 분포를 다시 여기에 넣어주면 여러분들 그 호프만 책 푼 거하고 지금 똑같은 과정입니다. 대신 푸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풀고 한번 풀고 한번 풀고 한번 풀고 이렇게 해서 쭉 반복 계산을 꼭 엘립틱 이퀘이션 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복 계산을 쭉 하다 보면 더 이상 속도랑 온도가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뭐 기껏 해봤자 그죠? 2차 미분식 나오니까 그죠? 2차 미분식 우리 앞에서 디퓨전 이케이션 또 엘립틱 이케이션 하면서 많이 했고 그죠? 또 1차 미분식도 센트럴 디퍼런스 이런 걸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슈팅 메소드랑 FDM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풀었을 때 속도 분포를 보면 여기서 뭐 책에 있는 내용인데 A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incompressible case입니다. 그러면 속도 분포는 U over UE는 0에서부터 1로 쭉 직선의 분포를 갖고 있겠죠. 그죠? 직선의 분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데 만약 A가 30이다. 그 얘기는 마하수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초음속 유동. 초음속으로 지금 저 위에 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뭐 아주 강력한 베어링이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셔틀의 그 표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외기의 온도. 자, 이 표면의 속도는 0일 거고, 그죠? 요 바깥에 경계층이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경계층 내에서 속도 분포는 이렇게 실제로는 바뀔 텐데, 우리가 그냥 직선이라 생각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 위에 있는 어떤 판이, 그죠? 어떤 판이 바깥에 자유류의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 우리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를 들어 이게 정온 벽면이다. 그래서 위아래의 온도 분포가 똑같다. 자, T2로 주어져 있고 여기도 T2로. 즉 내가 외기에서의 어떤 온도로 요 밑에 온도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면 요 경계층 내의 온도 분포는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4배, 5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A가 30이다 하면 마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마가 1.4니까 0.4 곱하기 프란틀 넘버 0.7 뭐 47이 28, 0.3쯤 되겠네요. 그죠? 0.3 곱하기 m2의 제곱이 30인 경우 그러면 이게 대략 100 정도 되죠. 그죠? 90이니까 그죠? 90. 그럼 m2 제곱하면 뭐 9.5 대략 마 10 정도가 됩니다. A가 30이라면 마 9라 하죠. 마 9다. 마수 9로 만약에 이 비행체가 날아가고 있다. 그럼 이 경계층 내의 온도 분포는 이렇게 온도가 증가를 할 테고 그때의 온도가 대략 외기 온도의 한 5배 정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표면의 온도가 만약에 뭐 좀 실제로 상당히 낮으니까요. 그죠? 100켈빈이다. 100켈빈 하면 영하 170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영하 50도 정도 되니까, 그죠? 한 200켈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온도가 5배 증가했다. 라고 하면 얼마가 증가하는 겁니까? 2, 5, 1000켈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표면 온도가 8, 900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즉 경계층 내부의 온도가. 근데 만약에 이 스페이스 셔틀 표면을 내가 타일 같은 단열재로 쫙 붙여놨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여기는 단열벽이 되겠죠. 타일이 열을 다 막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셔틀 내부는 보호가 될 텐데, 그때, 그러면 단열이니까, 그죠? 열이 어디론가 빠져가지 못하고 그 열만큼 내부에 에너지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 증가를 하냐면 여기에 보다시피 약 15배까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00켈빈에서 15배 하면 한 3000켈빈 되죠. 그죠? 말이 좋아 3000켈빈이죠. 그죠?
이때 요 타일들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속도 분포도 더 이상 직선의 분포가 아니고 밑쪽에서 온도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테고, 또 속도 분포가 인컴프레서블일 때는 온도의 상태하고 속도의 상태가 완전히 나눠져 있었는데, 컴프레서블 유동일 때는 그 둘이 서로 결합을 해 있죠. 그래서 그때 단열 벽면인 경우 등등 해서 뭐 이 마하수에 따라서 A가 0인 경우 속도 분포가 직선이었는데, 그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더 낮은, 즉 운동 에너지로 더 많이 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분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스페이스 셔틀의 온도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키면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좋겠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이 유체에서부터 스페이스 셔틀 내부로 들어오는 열을 뭔가가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에어컨을 스페이스 셔틀 표면에다가 다 장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단열벽, 저 온도가 15배나 올라가는 이 단열벽의 상태를 가지고 극초음속 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저 표면의 열을 잘 견디는 내열 소재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또 녹아버렸을 때 그게 실제 이 비행 궤적 동안에 저놈이 녹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지, 또 녹아버린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 이제 극초음속 비행의 핵심이 됩니다. 또 이건 이제 대륙간 탄도탄, 대륙간 탄도탄도 처음에 발사해가지고 성층권 바깥까지 나가서, 그죠? 아주 먼 거리를 간 이후에 다시 리엔트리, 재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재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마하수가 10 이상 20까지도 도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탄두가 보호가 되어야 될 텐데, 그죠? 열이 앞에 단열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 탄두에 엄청난 열이 가해져 가지고, 그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군사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컴프레서블 쿠엘 플로가 상당히 중요한, 이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린 이 쿠웨트 플로 가지고 이 경계층 내부를 생각했는데, 실제 경계층 내부는 쿠웨트 플로하고 좀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면 일단 속도 분포가 직선이 아니죠, 경계층 내부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유동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원리상으로는 같은 지배 방정식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죠?